네, 안녕하십니까. 하루 만에 웰스탁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뵙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요거를 미리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란이 뭐 이번 주에 뭐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것으로 일단은 뭐 예측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 영상을 이게 하려고 미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이제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중동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예, 그거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지, 이제 요거 그래야지 과연 또 멈출 수 있는지, 예, 요것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이 영상 하나면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도 아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은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이고요. 네, 요번은 아무래도 이제 종교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아야톨라 하메네이입니다. 예,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네, 최고 아야톨라라는 명칭은 최고 단계 성직자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호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분이 1대이고 이분이 2대입니다. 이 아야톨라는 종신형이에요. 종신. 그래서 예,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1대, 2대. 이분이 2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뺨을 때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이제 손이 이제 네타냐후의 뺨을 때렸죠.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은 적은 없습니다. 대리 전쟁 또는 그림자 전쟁에서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로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직접 타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 타격을 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네, 오늘은 중동 전쟁 그리고 이란의 생존 전쟁과 전력과 그다음에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흐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 네, 본 영상은 저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다 보니 혹시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황선대 반제약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 간의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지난번에 그 이란 분인지 모르겠는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쾌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뭐 한국은 뭐 미국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더 이렇게 편향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은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여기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어요. 사실 직접 붙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멀고 먼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의 내용이고요. 요 지도를 잘 봐야겠죠? 네, 오늘 뭐 얘기 속에 보면 이집트도 있고 여기 시리아도 있고요. 여기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옆에는 바로 요르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동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실은 중동 전쟁에 사우디가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는 많지 않죠? 네, 그리고 뭐 이라크도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위치를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예멘도 좀 뭐 후티 때문에 좀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중심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요르단, 그 다음에 위에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 이라크 옆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뭐 고대 이스라엘 이거 뭐 간략하게 진짜 뭐 이거 뭐 이것만 얘기해도 하루가 넘을 수가 있죠. 고대 이스라엘.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미션 스쿨 그러니까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떤 유대인의 역사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싸울까요? 예,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좀 독특한 게 있죠. 선민 사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제해 준다라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독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마음에 드는 그 더 다음이죠.
역시나 마호메트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가 뭐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대교가 배척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마호메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구약성서를 보다 보면 이제 출애굽 모세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탈출하면서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닿았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요즘의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유대인들한테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원전 한 천년, 대략 천년경에 그 다윗하고 솔로몬 이야기 많이 들어왔죠. 둘 다 왕입니다. 2대 왕이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3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이름은 쳐도 들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 얘기는 유명하죠. 그 골리앗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다윗이 거국인 골리앗을 이겼다. 뭔가 여기에 유대인이 어떤 그런 기질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원래 긴 이야기를 요약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점도 좀 있다는 것을 좀 다소 인정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요. 그런데 BC 63년 이 당시에는 누가 전성기입니까? 로마가 전성기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BC에서 AD로 넘어가면 누가 탄생해요? 뭐 예수님이 탄생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은 헤롯이죠. 그래서 뭐 박해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어떤 기질로 봤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가 독립 전쟁을 로마한테 그 당시 이제 전 세계 최강국이죠. 로마한테 독립 전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뭐 실패했겠죠. 그래서 AD 70년대에 유대인을 가나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쪽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후로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그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이 땅에 대한 어떤 서로의 주장이 오고 갈 수밖에 없죠. 이후로 디아스포라 이후로 그동안 뭐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사채업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각지에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독일 나치 유대인 학살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스트죠.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던 게 아닌데 이때 강력하게 이게 대두합니다. 시오니스트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차 중동 전쟁인데 여기 48년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중동 전쟁 1차가 벌어진 이유가 1915년이면 사실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맥마흔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인데 1차 세계대전이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누구랑 싸웠어요? 독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오스만 투르크, 현재 터키입니다. 그 이슬람의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던 게 오스만 투르크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이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아랍 세계는 사실 여러 민족이 있었거든요. 부족 국가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한테 민족 국가를 설립할 것을 지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배신 때려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나라를 설립할 것을 지지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벨포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럽을 떠돌면서 금융업을 잘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돈이 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해서 맥마흔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돈이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벨포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의 민족국가 설립을 지지를 약속합니다. 근데 아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땠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엉키고 얽혀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여튼간에 1948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1차 세계대전까지는 나라가 설립이 잘 안 됐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나라들이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선언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겠죠. 그랬더니 뭐 아랍 연맹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죠. 그죠? 아니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제 여기 건국될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 땅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국가들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집트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이죠. 건국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5월 15일이니까 바로 다음 날 중동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건국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처음에는 요르단이 주축이 됐어요. 왜 요르단이 주축이 됐냐? 물론 요르단이 힘도 셌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이 가져간 땅은 요르단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팔레스타인이 주축이 돼서 했던 건 아니었고 요르단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땅을 이스라엘이 가져갔으니까 더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그렇지만 이 당시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겨우 만들어지던 시대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랍 연맹 국가들이 이 정치적 혼란이 있어요. 서로 그리고 단결도 못해요. 서로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식민 시대, 그 영국의 식민 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뭐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그 땅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죠, 뭐. 나치의 어떤 요것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밀리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근데 이제 아랍연맹들은 사실 생각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요르단은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싸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 왕정이냐, 왕이냐, 또 공화당이냐, 이것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당시 왕정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왕정이 더 공고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오히려, 제대로 안 써요. 이기고도 진짜, 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결국에는 죽기 살기로 싸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1949년에 유엔 가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건국된 거죠, 이제는. 그리고 어쨌든 간에 1차 중동전쟁 이후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세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정을 붕괴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정을 세우죠. 그래서 아랍 세계도 이때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생각이 다 달랐다라는 점. 아마 그 시절에는 많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도 뭐 그쵸?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분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중동 전쟁인데요. 5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왕정을 붕괴시키고 쿠데타로 해서 나세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공화정이죠, 대통령이면. 그런데 이제 이 나세르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집트 민족주의, 당연히 이렇으니까 대통령 선출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식민주의, 뭐 그 당시 뭐 분위기 그랬겠죠, 당연히.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이집트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 사회주의, 이제 요것이 중요한데, 이제 미국한테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소련한테는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양쪽으로 다 그래요. 이게 이집트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쪽 그 지역에서 좀 힘이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인도도 그랬고요. 이란도 사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아랍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수에즈를 그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피라미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수에즈 운하죠. 이것도 뭐 프랑스하고 사실은 영국이 서로 이제 그거 만들려고 막 했었죠. 나중에는 뭐 수에즈가 영국이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과 프랑스의
관심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좀 중요한 무역 통로고 지금도 중요하죠. 예, 여기 막혔다 하면 또 난리 나죠. 요즘에도. 어쨌든 수에즈 운하를 이 나세르가 이렇게 국유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발상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많이 보이죠. 사회주의 한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합니다. 아직 뭐 식민지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수에즈 운하에 어떤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발했고 그래서 이제 예, 이게 2차 중동 전쟁의 이유예요. 그래서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이때는 이스라엘이 좀 외롭지 않았죠. 혼자 싸우지 않고 영국, 프랑스를 예, 동맹을 맺고 예, 이집트로 공격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격 대상이 이집트 하나예요. 예, 전에는 예, 주로 이제 요르단을 위주로 하는 아랍 연맹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2차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뭐 혼자도 막 이렇게 막 무찌르는데 뭐 영국, 프랑스 등에 업었으니까 뭐 이스라엘은 신났죠, 그죠? 예, 여기 시나이 반도, 예, 시나이 반도를 한번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거대한 땅이 이게 사막 쪽인데 이게 시나이 반도죠. 예, 여기를 그냥 막 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겠죠. 예, 수에즈 운하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예, 이집트, 그러니까 2차 중동 전쟁은 이집트와의 전쟁이다. 예, 이렇게 수에즈 운하까지 장악하고 막 거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지역에서 뭐 영국, 프랑스만 이 지역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는 지금 56년도면, 저 한국 전쟁도 지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죠. 그것이 양강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이미 좀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힘이 약해졌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는 것을 예, 미국과 소련이 예, 참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들은 옛날 구세력이잖아, 그죠? 식민시대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예, 그래서 너희들이 참견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이 당시 이제, 미국이 처음 뭐 핵을, 일본에 쐈지만, 예, 소련도 핵 위협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철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여기서 득을 받느냐? 역시 나세르가, 사실은 전쟁에선 졌는데,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어요. 예, 미국과 소련이 다 이집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소련한테 둘 다 체면이 많이 깎였죠. 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약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국력의 체력을 이제 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음부터는 예, 영국과 프랑스, 뭐 드골 대통령이 있었고 독자 핵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뭐 이 당시에는 크게 이게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집트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죠. 예, 여기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예, 확산이 되는 예, 조짐이 발생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2차 중동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3차 중동 전쟁도 사실은 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주요 전쟁인데 56년에서 67년이면 거의 10년 뒤죠. 근데 3차 중동전쟁은 딱 일자로 보면 6월 5일부터 6월 10일이에요. 와, 이거 뭡니까? 6.25전쟁입니까? 그 유명한 6.25전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동전쟁 하면 사실 이 6.25전쟁을 많이 기억을 해요. 예, 워낙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밀고 갔었기 때문에 6.25일 안에 이게 끝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2차 중동전쟁 어떻게 끝났죠? 사실 이집트 나세르가 전쟁에서 졌지만 외교로는 승리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보면. 예. 2차 중동 전쟁 이후로 특히 누구랑? 이집트랑 이제 불안한 동거, 그죠? 그럼 뭐 이제 나세르는 자기가 이제 외교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편들어 주니까 뭐 이스라엘 언제든지 내가 가서 쟤네들 무찌를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스라엘은 불편하죠, 그죠? 전쟁에는 이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과 소련이 대놓고 이제 이집트 편을 들어주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나세르가 예,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내가 쟤네들 이제 밟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약간 좀 허풍을 많이 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 그런 첩보전이 있겠죠. 그래서 예방전쟁. 그러니까 뭐야? 예, 우리 선제공격, 선빵이라고 하죠. 예, 예방전쟁의 어떤 필요성을 예, 느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의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3차 중동전쟁에 발발합니다. 이건 누가? 예, 이스라엘 선제기에 기습공격. 6일 만에 이게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뭔가 예, 계획적이라는 거죠.
6일 만에 끝났다는 자체가.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는 나세르가 너무 좀 방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가 뭔가 좀 빈틈을 보인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공군 기지를 뭐 무려 3시간 초단기간에 이제 거의 무력화시킵니다. 뭐 7, 80%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군이 뭐 초토화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전차 밀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밀고 가서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게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시리아한테 이스라엘의 뒤로 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르단은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을 믿고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때는 요르단이 예루살렘의 서안지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서안지구를 넘어서 동쪽으로 쳤겠죠. 그리고 시리아는 골란고원, 골란고원, 요거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게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어디서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예요. 근데 이제 그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죠, 그죠? 이집트하고 요르단, 시리아가 참패를 겪습니다. 그죠? 이집트는 뭐 초기에 초토화됐고, 그 다음에 요르단은 이집트가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가 오히려 이제 역전을 당하죠. 요르단이. 그리고 시리아도 역시 골란고원을 원래 시리아 거였는데 골란고원을 뺏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사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집트가 미국한테도 양파를 이겼잖아요. 그죠? 미국한테도 편들었지만, 소련한테도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소련이 또 개입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역시나 이제 핵이 참 무섭죠. 계속 그러면 계속,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게 핵밖에 없다. 그죠? 우리가 참견하겠다. 하니까 이제 역시, 또 종전 협정을 타결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워낙 이제 그 이집트가 무참히 깨졌기 때문에 이집트가 사실 항복했죠.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같은 운명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이때 가자지구랑 예루살렘의 서안지구 여기 원래 요르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골란권 요거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를 점령하고 있죠. 이게 누구 땅이라고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지금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결과적으로는 나세르가 이제 그 2차 중동전쟁 때는 뭐 소련하고 미국이 다 편들어줘서 이게 그 외교적으로는 이겼는데 이건 군사적으로는 뭐는 다 완전히 참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나세르가 가고자 했던 아랍 사회주의가 이게 퇴조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오냐? 진짜 요즘 우리가 제일 좀 이슬람 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 뭡니까? 근본주의죠.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랍 사회주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방의 어떤 그 철학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세속주의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태동합니다. 요즘 이슬람의 좀 가장 좀 무서운 거죠, 사실 이게 이슬람 근본주의가. 여기서부터 3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워낙 이집트가 크게 좀 무참히 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 우리가 경제적인 면은 안 볼 수 없는데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에서 이제 석유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아랍이니까 이슬람 편을 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편을 들면 석유를 너희들은 안 팔겠어. 뭐 그러면서 이제 석유가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급등하고 해서 2차 오일 쇼크가 이때 벌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중동전쟁은 보통 이게 3차 중동전쟁을 많이 기억합니다. 6.1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이집트의 무방비한 상태를 틈타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4차는 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이건 73년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요즘 사회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래서 4차는 이제 3차 중동인 전쟁에 대해서 이집트가 엄청난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복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르단은 빠졌죠. 일단은 1970년에 나세르가 급산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세르 이후에 사다트라는 후임인데 대통령이죠. 이분이 여기서 이제 주요 역할을 합니다. 역시 이집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만큼 아랍 세계에서는 거의 맹주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란하고 사우디보다도 사실은 이집트가 더 아랍의 맹주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다트는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다면적인 사람이에요. 친서방주의. 미국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소련하고도 뭐 잘 이렇게 하겠죠. 양다리 걸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세르와 다른 점 뭐냐면 나세르는 준비도 안 됐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어라고 허풍을 떨었는데 사다트는 응? 할까 말까 할까 뭐 하는 척 하다가 말고 하는 척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좀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이라크에 대해서는 대승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라크가 뭐 어쩌겠죠. 그쵸? 그런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다트는 그런 걸 이용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르단 얘기를 중간에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요르단은 예루살렘 서원 예루살렘의 서원지구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서 이제 3차 때부터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과는 이제 중립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또 이제 팔레스타인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현재 와서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제 요르단에서 그러니까 요르단이 아까 2차 중동 전쟁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 이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쪽 사람들이 많았는데 계속 이제 요르단 내에서 이제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9월 사건 이후로 뭐 안 좋은 사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피에로를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에로가 시리아로 갔다가 요르단이 시리아 갔고 시리아 옆에 또 레바논 있죠. 레바논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의 계기로 이스라엘과는 중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랍연맹에서는 사실 요르단 욕을 먹죠. 배신자라는 욕도 먹긴 하지만 어쨌든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의 어떤 서로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요르단을 부참했고 근데 대신에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4차 언제 발생했느냐면은 이집트가 역시나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뭔가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용키푸르는 유대교 명절입니다. 연휴에 휴가예요. 군인들 휴가 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 태세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10월인데 이게 라마단 기간이 좀 바뀝니다. 일단은 10월이었고 지금은 이제 4월인데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슬람에서 라마단은 굉장히 여기도 엄청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어쨌든 성스러운 기간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한번 멈춰야 되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에 누가 아랍 국가가 전쟁을 벌일 거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못 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메이어 내각이었는데 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사다트가 굉장히 좀 명민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집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3차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 초기에는 이집트가 승리하겠죠. 이집트가 이제 기습 공격 해가지고 스웨즈나 당연히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했었지만 이게 사다트 못지않게 준비를 한 거죠. 운하를 탈환하고 시나이 반도를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시나이 반도를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리아는 예, 골란권 예, 자기가 뺏겼던 골란권 사실 골란권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여기가 예, 고원이니까 여기를 탈환하면 밑으로 공격을 내다보면서 공격할 수가 있죠. 이 고지는 굉장히 고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란권.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강의 이렇게 골란이 여단이 있는 곳이 골란권이라고 해요. 여기가 굉장히 요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뺏기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본토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초반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공격을 받았으니 진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염키푸르 때문에 휴가를 갔던 군인들도 다시 이제 그 동원 예비군을 총동원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기서 밀리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진짜. 솔직히 뭐 예, 아랍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여기서 밀리면 죽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싸워가지고 결국은 골란권을 사수합니다,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대역전극을 벌여요. 그리고 이제 사다트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황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사다트도 어떤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소련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이때 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또 3차 세계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죠? 예, 더 확장은 멈추자 해서 역시나 여기서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면서 종전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제 미소 대탕트라고 하죠. 닉슨, 이제 미국의 닉슨, 그 다음에 러시아의, 소련의 브레즈네프, 그리고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저명한 외교관이 있죠. 예, 그분들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예, 어쨌든 간에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얻습니다.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국교까지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중동 전쟁 때는 이집트가 워낙 크게 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뭔가 좋은 외교 수립을 할 수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집트가 어느 정도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국교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74년에 시나이 잠정 협정을 통해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재개통을 합니다. 드디어 재개통을 하고 그리고 1982년에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에 완전히 반환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교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전에 요르단이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제 뭐 여담이지만 사다트는 이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예, 근데 이집트는 이제 아랍연맹 너희 배신자예요, 그죠? 이 요르단과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나중에 좋지 못했다고 했죠. 암살당합니다.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또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요게 1차부터 4차까지입니다. 이게 중동전쟁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4차 중동전쟁이 이제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요즘까지 영향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메이어 내가 방심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뻔했어? 저 이스라엘 다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 국어가 돼요. 지금은 네타냐후가 이제 뭐 구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마스의 테러가 뭐 있을 거라는 첩보도 있었긴 했지만 이제 오랜 동안 평화가 유지됐었기 때문에 예, 대비를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사실은. 이게 근데 비슷한 일이 이 4차 중동 전쟁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어 내각이 총 뭐 사퇴하고 그죠? 예. 뭐 군복 벗고 뭐 이런 일이 막 다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군국주의화. 예,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군대야, 부대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녀, 이게 여기 이제 여자들도 이제 군대 갔잖아요. 3년 징병제랍니다.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하레디라고 하는 이분들이죠. 예, 턱수염 길고 이렇게 뭐 머리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모자 쓰고. 예, 그래서 이제 유대교 근본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언제 면제를 받아요.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군대 안 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4차 중동 전쟁 때문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엄청 당했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진짜 패망할 뻔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어가 되었다. 이런 거를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스라엘 다 이겼던 게 아니에요. 4차는 오히려 이집트가 사다트가 이제 선제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 위기에 몰렸었다. 요랬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4차도 4차지만 어쨌든 3차 그러니까 네,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아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혁명, 이제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접점이 없죠. 싸운 일도 없고 거리도 멀고, 근데 이제 그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속주의, 그러니까 아랍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가 싹을 틔웁니다. 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 호메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야톨라는 최고 단계의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정치, 경제,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최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9년에서 1989년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예요. 지금 1989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은 뼈아프게도 원래 이란의 원래 이제 팔레비 왕조는 친미 국가였어요. 굉장히 중동에서도 가장 서방의 친화적인 이런 나라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뭐 여자들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팔레비 왕조의 뭐 어쨌든 뭐 만전점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지도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연히 이슬람 근본주의인가 미국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호메이니는 이후로 이제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서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과 그리고 이제 또 이후로 이제 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얘네들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친 이스라엘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현대 사회에 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사건들을 보면 요 관련된 것들이 많죠. 이슬람 혁명, 이슬람 근본주의. 그래서 1차까지 4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략을 보면 제가 요 사진을 하나로 표현해 드리면은 얘가 누굽니까? 뭐 정글에 뭐 사자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막 이게 뭐 대들어서 싸워요. 얘 어떤 동물이죠? 벌꿀 오소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벌꿀 오소리. 얘는 뭐 코브라가 독을 쏴도 그냥 맞고서 그냥 우리 으드드 씹어 먹고요. 그리고 사자 무리에 흡사해도 혼자서 이렇게 대들어 싸웁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죠? 최고도 작은 다윗이 최고 큰 거인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과 좀 비슷하죠. 최고는 작은데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단단한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뭐 자기를 괴롭히면 막 물어뜯습니다. 그죠? 맹독 가진 코브라도 씹어 먹어요. 얘는 독에 쏘이면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략은 진짜 죽기 살기로 그냥 물어뜯는 겁니다. 벌꿀 오소리다라고 일단은 딱 그냥 이미지가 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당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물어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를 보면 피하겠죠. 결국은 이제 요르단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이집트도 그렇죠? 아랍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제 이집트도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습니다. 진짜 얘랑 붙어가지고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은 1차하고 4차 전쟁,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지금은 이란하고 싸울까요?
그 시발점은 사실은 이제 레바논 전쟁입니다. 레바논 전쟁. 그래서 이거는 뭐 5차 중동 전쟁이라고는 안 하는데 레바논 전쟁이 있어요. 그 사이에 1982년, 82년이면 이건 더 요즘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좀 더 최근이니까.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레바논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딱 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그죠? 요즘 이스라엘하고 가장 국경에서 많이 싸운 데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죠. 근데 레바논이 원래부터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서울 레바논, 작은 레바논이죠. 요거는 수도가 베이루트라고 해서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파리가 여기 식민 자치를 했는데 식민 중동의 파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리고 중동의 어떤 이제 금융 허브였습니다.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레바논, 예루살렘 여기가 왜 땅이 좋습니까? 왜 여기가 가나안이고 꿀과 이게 젖과 꿀이 흐릅니까?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옆에 뭐가 지중해예요. 엄청 좋은 땅이죠. 레바논도 그렇고요, 그죠? 이스라엘은 좀 더 남쪽에 있으니까 좀 더 더울 거고 레바논은 더 좋겠죠.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쪽은 사막 기후지만 여기는 저 식물들로 이렇게 기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기후예요,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를 두고 싸우는지. 워낙 이쪽 지역 치고는 굉장히 좋은 곳이란 겁니다.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강이 있어가지고 물도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골란권이 여기 있는 거고요. 요 국경지역. 요거 가지고도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사이가 좋지 못하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원래는 뭐였다?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곳이었다. 그렇죠? 다시 이제 레바논 전쟁으로 왔어요. 근데 레바논이 그 작은 레바논이었을 때는 여기는 특이하게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마론파라고 해서.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그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 파리라고 했을 만큼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휴양 도시고 좋은 곳입니다. 이랬던 나라가 갈등에 휩싸요. 이게 프랑스 때문인데 아니 원래는 기독교 마론파가 훨씬 다수였잖아요, 인구적으로. 그죠? 작은 레바논이었을 때. 근데 여기에다가 무슬림이 다수인 시리아 100가개국.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이제 베이루트 옆에 있는 100가개국을 여기 레바논에 편입을 시킵니다. 원래 시리아 땅인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아니 원래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기독교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좀 더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구가 역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만이겠죠. 인구는 자기들이 더 많아졌는데 인구적으로 적은 이제 기독교 마론파가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게 인구가 역전돼요. 이게 누구 때문에? 프랑스 때문에. 이게 프랑스, 이 영국이 식민지 때문에 이쪽이 지금도 골치가 아픈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건국됐던 것도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누구? 팔레스타인 난민까지 유입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종교가? 뭐 수니파가 됐든 시아파가 됐든 뭐 이슬람이겠죠? 그 이슬람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작은 레바논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자꾸 이제 그 무슬림, 그 이슬람 인구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 역전되고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900 이 좋은 땅이 레바논 내전으로 들어갑니다. 내전으로. 그래서 기독교 마론파 그리고 이슬람도 시아파와 수니파. 거기다 누구까지? 피에로까지. 아까 피에로는 어때? 요르단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르단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당시 이제 후세인 국왕이었는데 요르단 결국에는 이제 그 피에로가 이제 그 요르단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리아에서 이제 레바논의 자리를 잡습니다. 복잡하겠죠, 이게. 게다가 피에로가 있어. 피에로가 있으면 누구랑 또 싸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 싸우겠죠. 여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에 1975년 내전에 돌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다가 이제 시리아 땅을 갖다 붙일 만큼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좀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이 있나 봐요. 시리아는 사실 요즘은 IS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진 않지만
예, 여기도 이슬람이 당연히 인구적으로 다수이지만 또 제2의 기독교 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 정부에서 시리아한테 좀 개입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군들이 와서 레바논에서 어쨌든 그 뭐 이슬람하고 계속 이게 이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겠죠. 원래 전쟁 초기에는 이제 시리아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서로 이제 선 넘지 말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터지죠. 그래서 이제 6월 6일 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레바논에 침입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데요. 뭐 갈릴리 평화 작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명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에 테러를 했는데 여기에 피에로가 관련됐다. 그러니까 지금 피에로가 왜 누가 있습니까? 여기 레바논에 있잖아요. 그 명분으로 이제 레바논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리아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죠, 그죠? 당시 이제 레바논은 이제 시리아하고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시리아군하고 그 이스라엘군하고 전투를 해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거의 뭐 현대전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시리아가 이기기 힘들죠.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레바논은 누가 접수한다? 이스라엘이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루트 이제 수도죠. 이제 거기 피에로가 이제 마지막까지 사수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레바논 떠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서 철수를 합니다. 피에로가. 정신없이 이제 피에로가 떠도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서 친이스라엘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그 사이에 그 레바논 남부겠죠. 거기 난민촌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있었는데 이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직간접으로 도와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처벌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좋지 못했던 게 요즘 문제되고 있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헤즈볼라가 여기서 이제 지금 탄생을 합니다. 드디어 헤즈볼라가 여기서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침공한 것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본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를 계기로 9.11 테러가 이게 이유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1, 2, 3, 4 이제 중동 전쟁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벌꿀 오소리 전략, 그죠? 네가 깨물면 나도 깨물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레바논 전쟁은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대사에 대한 어떤 테러, 물론 뭐 이거 뭐 피에로 때문이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때문이긴 하지만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이제 국제 여론이 되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시기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헤즈볼라, 그죠? 요즘도 지금 사실은 헤즈볼라가 사실 문제입니다. 헤즈볼라가 원래 이제 헤즈볼라가 신의 당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의 무장 정파입니다. 이게 당해요. 헤즈볼라가 당해요. 싸우는 군인들인 거로만 알면 안 됩니다. 정파예요, 정파. 국회에도 입성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요. 근데 헤즈볼라가 이게 1982년에 레바논 침공 때거든요. 레바논 전쟁 때 이슬람 혁명 수비군에 의해서 레바논에 창설된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시리아가 있었으니까 시리아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군 하면 이란이죠. 그리고 시아파의 명주는 또 이란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접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 팔레스타인인데 결과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인데 헤즈볼라가 이제 레바논은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과 계속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뒤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과는 워낙 거리도 멀고 직접적으로 싸울 일이 없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 때도 이란과 직접 붙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바논 전쟁을 통해서 이게 좋지가 못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안정의 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마스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하마스는 사실은 이제 그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예요. 그리고 헤즈볼라도 팔레스타인지만 시아파예요. 그렇지만 이제 팔레스타인이 피에로가 이게 요르단이 거기를 추방했죠. 그만큼 이제 아랍 세계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대충은 이제 1, 2, 3, 4 중동 전쟁 통해서 대충 알겠죠? 그냥 물면 안 늘어요. 안 나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죠?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좋을 게 없는데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뺏겼으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아랍 국가에 있어서는 이 팔레스타인 피해로가 굉장히 좀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마스는 이제 특히 여기도 이제 무장 정파인데 정파예요. 그러니까 무장 뭐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도 합니다. 정치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역시 팔레스타인이죠. 그다음에 이슬람주의 그리고 반시온주의.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 이스라엘이 신 거죠, 당연히 얘네들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하마스는 원래는 설립 목표가 이렇게 서한지구는 뭐예요? 예전에 요르단 땅이었었고, 그래서 여기 서한지구, 여기 또 팔레스타인들이 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 여기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는 게 목표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게 이 하마스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죠? 어쨌든 1987년에 창당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06년도에, 당시는 이제 그 타파라고 해서, 피에로 다음에, 이제 타파는 좀 온건주의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레스타인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해서 잘 지내라고 해서 이제 협약도 맺었고요. 그리고 물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총리도 나중에는 뭐 다시 암살당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파타는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여기는 온건주의예요.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잘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마스는 설립 목표부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목소리 더 크겠어요? 당연히 하마스가 더, 그리고 당연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똑같이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타파를 누르고 이깁니다. 여기가 하마스가 직본해요. 그리고 여기 하마스는 무장정파죠. 밑에 알카삼 여단이라고 해서 군인 무장 세력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장 투쟁을 계속 해요.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게 보이겠죠. 단순히 평화를 얘기하는 파타보다도 이쪽이 그래서 이제 총선에 승리를 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설립 목표부터가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원래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서한지구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 두 쪽에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점령 못하고 이제 가자지구를 점령합니다. 거긴 장벽이 쳐져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서 계속 이제 무장 투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 작년 10월 7일이죠. 이때 유대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뭐 좀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뭐 평화 아닌 평화를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좀 방심을 하고 있었겠죠. 이때 이제 뭐 첩보도 있었다는 얘기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영향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우디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우디는 순위파 맹주잖아요. 순위파, 그 사실 하마스는 순위파란 말이에요. 근데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국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자기들은 물론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얘네들은 순위파잖아요. 근데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맺으려고 한다. 이거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이런 테러를 일으켰죠. 물론 지금은 뭐 가자지 끝까지 밀려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가급적 좀뭐 중립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실적인 얘기만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실 뭐 중동 전쟁에서 직접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란이 진짜 중동에서 가장 친미 국가였는데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반미 국가로 들어섰죠. 어떤 세속주의.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서방이 굉장히 아주 악하게 보인 거죠. 추악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전쟁이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도 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직접 싸울 일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대리 전쟁이다 또는 그림자 전쟁이다라는 걸 세웠는데 40여 년이죠. 굉장히 오래된 45년. 근데 이제 그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관심은 아니겠죠.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게 일단은 발단은 역시 팔레스타인, 피에로 지도자 당시 야세르 아라파트, 뭐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죠. 예전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란을 방문하면서 이때 이제 호메인이죠. 일대 아야톨라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 그러니까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제 이란을 방문하고 나서 같은 아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뒤에서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이제 그 이란의 적이 된 거죠. 직접 싸울 일은 없었는데 사실 싸울 일도 없었는데 예. 뭐 팔레스타인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같은 이슬람이고 하니까 여기가 뭐 시아파가 됐든 수니파가 됐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같은 이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2003년도에 그죠? 뭐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고 사실은 뭐 이전에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좀 서로 좀 많이 싸우던 때였는데 이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여기 이라크를 쳤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 이제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다음에 이란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아를 넘어서 레바논 여기까지. 그렇죠? 레바논 누가 있습니까? 헤즈볼라 있죠. 여기는 또 같은 또 시아파예요. 이란은 시아파 명주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하마스는 순위파긴 하지만 지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집트도 그랬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그걸 봤거든요. 그죠? 겪었거든요. 싸우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이쪽에서는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이 안 도와주니까 팔레스타인 안 도와주니까 이란이 이제 이거를 이제 도와줍니다. 왜냐면은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옆에서 무기를 맞지만 직접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역시 헤즈볼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침공했는데 뭐 성공하지 못했죠. 이때 또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론이 좋지 못했어요. 뭐 계속 뭐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도 세계 여론이 좋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나를 건드리면은 끝까지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악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연히 헤즈볼라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이란이 있죠.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좀 양상이 바뀝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라크, 이제 후세인 정권이 붕괴됐죠. 그리고 시리아. 여기서 이제 이란이 점점 무장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 문제 때문에 2020년 이때 트럼프죠. 가셈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이분이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좀 큰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물론 이란의 핵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친일 이스라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립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더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친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사실 거의 이런 거죠. 트럼프를 볼 때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이 좀 많긴 한데 국가 지도자라기보다는 사업의 수완이 워낙 크신 분이다 보니까 사업 파트너로서는 뭐 팔레스타인보다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업 파트너로서 훨씬 더 좋죠. 이런 어떤 강한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도 좀 깨졌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어쨌든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4월 1일 날 시리아 내에 있는 다마스커스 수도죠. 거기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직접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헤즈볼라를 통해서 싸우던 하마스를 지원하든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영사관이라고 하는 거,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국의 영토로 보통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토를 직접 폭격했다. 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좀 제가 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어정도를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자료는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제죠. 사실은 어젯밤인데 이란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드론하고 죠. 이란이 절대 이게 호락호락한 나라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굉장히 좀 내용을 알고 보면 참 조그만 나라가 엄청 무시무시하긴 하죠. 근데 이란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실은. 이 드론하고 미사일 공격. 그러니까 여기도 현대전에 있어서 그렇게 물론 뭐 미국하고에 비교하면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 여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본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여태까지 직접 서로를 겨냥해서 싸운 그러니까 대놓고 싸운 적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란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할 내용은 사실 많은데 뭐 이란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또 고지대가 많고 사실은 미국도 이란을 직접 공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워낙 고지대가 많고 자원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중동 국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오늘 뭐 긴 이야기인데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죽기 살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밀리면 다 죽어. 그죠? 벌꿀 오소리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죠? 나 한 대 때리면 난 10대 때려. 여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수십 배로 보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다른 중동 국가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죠. 쟤네랑 싸우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손을 잡는 게 좀 낫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이건 뭐 바이든 정부가 됐든 뭐 트럼프 정부가 됐든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했죠. 예, 이스라엘의 어떤 또 유대인의 그 어떤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힘이 또 워낙 막강하고요. 그럼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순위파 명주로서 또 체면도 있고요. 여기도 당한 만큼 또 돌려줘야 되는 게 있죠. 그 사실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진짜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팔레스타인이 결국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뭐 나라는 없어질지 몰라도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죠? 예, 그 후손들은 계속 남아있죠. 이스라엘도 골치가 당연히 아프고요. 예, 계속 예, 팔레스타인들이 자기의 목줄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가 됐든 헤즈볼라가 됐든 사실은 이란과 직접 싸울 일은 없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란이 그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란을 때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란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예, 여태까지 이제 직접 싸운 적은 없습니다. 직접 싸운 적 없는데 이번엔 예, 직접 영토를 때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이죠. 예, 서로 한 대 때렸다. 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력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란이 문제 아니라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일 수는 없죠.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은 중동 전쟁 때는 이제 옆나라에 붙어 있었어요.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이제 결과 승부가 날 수 있는데 이런과 이스라엘은 진짜 붙어 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어떻게 뭐 이렇게 저 화해한다고 해도 예, 결국에는 팔레스타인이 또 있고요. 예. 뭐 제가 뭐 중동 이쪽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쉽지가 않아요. 이쪽은 항상 보면. 이쪽의 성격상 뭐 양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 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복잡한 관계인데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중동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란은 왜 이스라엘과 싸우는지 예, 그 관계를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뭐 더 현명한 분이 계시면 네, 그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합니다. 진짜 4번은 그래도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네, 좀 길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였고요. 네, 구독 알람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